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뭘까요? 그저 머릿속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신호일까요? 아니면 혹시 그 이상의 무언가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바로 이 과학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마음은 뇌가 하는 일이다. 자, 이 한 문장.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현대 신경과학을 지배해온 거의 철칙 같은 거였어요. 모든 의학 교과서에도 이게 기본 전제로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심지어 나라는 존재감까지도 전부 다 물리적인 뇌가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멈추면 나라는 존재도 그냥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뇌수술을 7,000번 넘게 집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뇌외과 의사가 그거 틀렸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실제 수술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온 과학적인 도전장입니다. 바로 이 의심의 한가운데에 마이클 에그너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원래는 그 철칙을 굳게 믿었던 신경외과 의사였는데요. 수술대 위에서 기존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자꾸만 마주하게 된 거죠. 이분은 원래 스스로를 물질주의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수술실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예를 들면 뇌가 정말 심각하게 손상됐는데도 환자의 나라는 자아는 너무나 멀쩡하고 또렷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서 자신이 배웠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에그노어 박사가 영혼이 있다, 이걸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신에 뇌가 의식의 전부다라는 기존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아주 까다로운 과학적인 미스터리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미스터리는 현대 신경외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와일더 펜필드의 연구에서 시작됩니다. 이분은 수술 중에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뇌의 특정 부위를 전기로 살짝 자극해보면서 최초의 정밀한 뇌 지도를 만드신 분이에요. 펜필드가 전기로 뇌를 자극해서 환자 팔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고, 갑자기 빛을 번쩍이게 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절대 할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의지 자체를 자극하는 거였어요. 환자들은 항상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내 팔을 움직였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행동을 결정하는 그 주체는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가 사실은 환상이라고 주장할 때 자주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 바로 벤자민 리벳의 실험입니다. 이 리벳의 실험을 보면요. 우리가 팔을 움직여야지 하고 생각하기 약 0.5초 전에 이미 뇌에서는 준비 전이라는 신호가 먼저 딱 뜹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봐라, 자유의지는 환상이다, 뇌가 먼저 결정한다고 주장했죠. 자, 그런데 에그노어 박사는 다른 지점을 봤어요. 바로 행동하기 직전 마지막 150밀리초.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의식적으로 안 할래 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자유거부권이라고 부르는데 뇌의 물리적인 충동을 비물질적인 마음이 거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미스터리는 정말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들의 의식에 관한 겁니다. 에드리안 오원 박사가 fMRI 스캐너로 겉으로는 아무 반응이 없는 환자들의 뇌 속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테니스 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겉으로는 아무 반응도 없던 식물인간 환자 4명 중 1명꼴로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부위의 뇌가 활성화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듣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의식이 갇혀 있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미스테리. 이건 아마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일 겁니다. 소아과 의사 존 로버 박사가 뇌수종이라는 아주 희귀한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연구했거든요. 뇌에 물이 차서 뇌 조직이 파괴되는 병입니다. 로버 박사가 연구한 환자 중에 수학과에서 우등으로 졸업한 대학생이 있었어요. IQ도 126으로 아주 높았죠. 그런데 이 학생의 뇌를 찍어보니까 세상에 뇌의 95%가 물, 즉 뇌척수액으로 차 있었고 실제 뇌 조직인 배뇌피질은 정상인이 4.5cm인데 반해 이 학생은 겨우 1mm 두께의 얇은 막분이었어요.
대체 어떻게 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런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주류 과학계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강력한 반론이 있죠. 전체 그림을 보려면 이 반론도 꼭 들어봐야 합니다. 주류 과학계의 가장 핵심적인 설명은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뇌가 얼마나 놀랍도록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거죠.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남아있는 다른 신경세포들이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스스로를 재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음이 뇌와 분리됐다는 징조가 아니라 오히려 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기관이라는 증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반박에 대해 에그노어 박사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듭니다. 라디오를 부순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어쩌면 뇌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신호를 수신해서 우리 몸으로 표현해주는 수신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덕분에 과학은 정말 흥미진진한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의 말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벌써 실제 의료 현장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식물인간은 곧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봤지만 이제는 인지운동 해리라는 새로운 진단명을 만들어서 몸 안에 의식이 갇혀 있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계속 달고 있을지 말지 같은 정말 중요한 윤리적 결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오늘 설명으로 명확한 답을 내릴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마음은 그저 뇌의 작용일 뿐이라는 그 단단했던 철칙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깊고 신비로운 미스테리 앞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만약 뇌가 마음의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라면 그 뒤에서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쩌면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